자, 이런 와중에 모든 언론의 핵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었고, 뭐 온갖 설레발을 떨어대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 뭐 성대한 출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대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에 검찰 등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 검찰하고의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입장문을 얘기하면서 대놓고 경정권에 대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의미가 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독재 정권인가 독재란 말이 나오니 우리가 알러지가 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 군부 독재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 워낙 이제 엄중한 시기였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검사 독재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게 처음이고, 이게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검사 독재 정권하고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에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국짐에서는 아주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짜증나냐면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왔거든. 2억짜리 스피커 2대를 동원했는데도 너무 많이 왔어. 밀렸거든. 이봐, 이게 끝이 없어, 이게. 서초동이. 그리고 저분들 중에 대다수가 조사받고 12시간 후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국힘에서는. 그 무서운 거지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왜 나오셨냐고, 추운데. 국회의원들 왜 나오셨어, 지역구 의원들. 40분 가까이 나오시고. 근데 앞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그리고 오늘 간담회 하면서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오늘. 뭐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그 문사원,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굴비를 왜 보냈어? 앞으로는 보내지 마. 내가 신경 쓸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야. 그래서 더 나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음번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늘 기자회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보니까. 뭐, 그 전에 뇌피셜로 기자들이 그런 거 썼잖아요.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 검찰이. 그런 식으로 뇌피셜 기사를 막 쏟아냈어요. 그냥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간다? 또 부르면 나 또 가지 뭐. 네. 왜냐면 이게 2월 달에 딱 국회 개원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부르면 회기 중이니까 안 나간다고 할 거고, 그러면 구속영장 치고 그 체포동의안 올려갖고 표결에 붙여보는 게 얘네들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표결에 붙인다고 될 일은 없지만, 표결에 올라온 체포동의안을 방탄 목적으로 민주당이 이거를 억눌렀다라는 그림을 만들라는 것도 일종의 얘네들 생각이었을 건데, 또 갈게 그러면. 대신 나도 평일 날은 못 가. 주말에 보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평일에는 민생을 돌봐야 돼서 이제 주말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전략적인 또 방식이 있어요. 왜냐면 주말에 가면 야간 조사를 못 하거든요. 심야 조사를. 규정 때문에. 그 12시 전에 무조건 보내줘야 됩니다. 주말에 출장을 하면.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 두신 생각인 거고, 그래서 검찰이 언론 포라이를 막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 혐의 입증을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을 했는데 검찰총장은 출근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한 것이다.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 이게 얘네들 근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검찰총장이 와보지도 않겠냐. 라는 부분인 거죠. 아이고, 참. 그러면서 뭐, 묵비권 행사한다는 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막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묵비권 법에 자기가 피의자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왜 니들이 뻔한 거 물어볼 거잖아. 그리고 진술서 다 냈잖아. 100페이지나 준비했다며 질문을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유동규 이랬단 거 아세요? 정진상 이랬단 거 아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상관없는 질문만 100페이지를 준비했다잖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미리 내용을 쫙 써서 올렸어요. 언론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대장동 상황은 그때 이랬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진술서를 근거로 해갖고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을 고문을 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론 재판을 했으나 이미 너무나도 이제 명문이었던 진술서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 애초에 진술서에 대한 내용 말고 나머지 묵비권 하겠다고 했으면 묵비권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그냥 가세요 그래야지. 그걸 12시간 동안 붙잡고 있는 건 뭔 매너야. 그냥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놓고 소명하고 물어볼 게 많아서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랄 발광을 했는데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증거가 안 나와서 어떡해. 좀 미쳐버리겠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특수부로 중앙지검으로 검사 40명을 추가 파견해갖고 100명을 이재명 대표 수사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근데요, 그 말이 옛날 같았으면은 와 정말 중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일 텐데 지금은 야 1대 100, 야 100명 달라붙어도 니들 못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지 말고 2,200명 전체 다 달라붙어봐. 이 정도 되면 진짜 모질이들 아닙니까? 검사 100명이 붙었는데 병신인 거죠. 우리 병신이에요. 세금 낭비야, 이게. 3년 반을 털었는데 60명이 다 못해가지고 40명을 다시 더 불러온 붙여, 거야. 더 붙여. 증거 하나를 못 찾아내. 그거 아니야. 야, 전 세계 축구 선수 다 덤벼봐. 메시 하나 못 이겨. 이거를 그러면 나머지 축구 선수도 다 병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전에 이제 조작 수사하고 이런 거 하는 게 다 뭐 선배들한테 받은 매뉴얼이잖아. 애들 얼르고 협박하고 이런 게.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예전에 통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가 그 창의적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들을 숫자를 많이 늘려봐야 전체적인 IQ가 평균적으로 높아지지가 않아. 딱 80 수준에 멈춰 있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너무 애들이 멍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80짜리 100명을 모아놓으면 IQ가 8000이 되는 줄 알거든? 그냥 80이야.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이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이 사건을 가열차게 몰아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조상호 변호사가 말하기로는 지금 수사팀에서는 구속영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데 일단 튀기는 쳐봤지. 100명이 머리를 달고 안 되는데요? 이거 불가능한데요? 어떡해요? 지휘부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밀어붙여라고. 그럼 밑에서는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군대야. 까라면 그러니까 저쪽에 한동훈이 능력 없는 놈들 이러면서 질타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여기서 그래 능력 없는 네 부하들 100명 보내지 말고 네가 1대1로 붙자. 다이다이로. 그러면 검찰총장이 돼야지 한동훈이. 네. 근데 이렇게 이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입니다 원래. 근데 아니, 조상호 변호사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에 투입된 애들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심지어 여기라고 어미준, 그러는데. 강백신 이런 애들도 애들도 이거 안 돼, 무리수다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걔들한테 걔들이 토로했다는 거 아니야? 죽겠다, 야, 이거 이렇게 죽겠다. 했겠지.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반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도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야 지금 걔네들 완전 죽 쓰고 있대 야 맨날 죽겠대더라 이러면서 소문이 퍼졌겠지. 그러면서 기자 기까지 다 들어왔겠지. 그러나 기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겠지. 또는 무서워서 기사를 못 쓰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에 있는 기레기들, 이낙연을 비롯한 나머지 애들이 다 이쪽을 엄중하게 지켜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왜 안 되지? 왜 안 아니, 됩니까? 아니 일단 구속영장은 쳐줘야 우리가 당내 뭐 윤리 규정 해갖고 이것저것 끌어내리든지 뭐 어떻게든지 할 건데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가? 이러면 우리 해보지도 이거 못하는데. 구속영장 치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검사들 다음 정권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절대- 다음 정권이 어딨어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 구속영장 치고 바로 변호사 개업하러 가면 돼. 아니 무조건 깜빵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까지 한 것만라도 깜빵 갈고도 남을 것이야. 남을 근데 짓이야 나는 지금 여기서 되게 검찰에서도 판단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천년만년 윤석열 한동훈 세상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없었으면 몰라도 이재명은 니들이 상대해봐도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아,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응? 그리고 대통령 될 사람한테 이렇게 해놓고 무사하기를 바랍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참지 그리고 않아.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참으려 참지 않습니다. 저희 지지자들도 더 이상 그래도 참으셔야죠라는 얘기 따위는 개나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46%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정권 때도 못 이뤄봤던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수박들이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장외로 나선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잖아요. 프레카드 많이 걸고 장외로 나서라. 낮에는 민생하고 밤엔 나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해라 했는데 역시 우리 방송을 듣는 게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장외 투쟁에 민주당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저녁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당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과 함께 각종 특검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민생 조치들도 민주당이 주로 맡아갖고 하고 갈 거고요. 아마 조만간 그 국회에서 약 그 4조 7천억 내지 5조 원 정도의 난방비 보조금을 가구당 지급하는 방향을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국짐도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가스값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들이 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가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민주당은 40만 원을 주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경태는 10만 원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끊어서 따뜻해지면 안 주는 조건에서 나눠서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돈이 얼마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전 국민 10만 원씩 줄 거냐, 가구당 40만 원씩 줄 거냐. 아니 그 전에 안 올렸으면 되잖아. 그래, 애초에 안 올렸으면 되잖아, 씨. 왜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해 전부 다. 그래서 얘네들 논리가 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릴 걸 안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논리를 해갖고 이게 맥힐 줄 알았던 거예요. 바보냐. 근데 국민들이 바보 아니거든? 응?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바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낮췄다니까요. 그걸 유지를 시켰다고 거의.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계소득이 주는데 가스비까지 못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 국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예비비로 해갖고 그 가스박스 보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가스공사가 안 망했지. 근데 그 가스공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주고 있고 이걸 민영화시키려고 이지랄을 하고 있다고 송 작가 팀이 주장하는 거죠.
아무튼 골 때. 어차피 지난 주말에 일종의 이제 서초동에서의 어떤 그 한판 대전은 100% 이재명 대표의 승리가 됐고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이제 이거를 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본격적인 대국민 호소와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회유할 수 없었으면 아니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꺾어낼 증거가 없었으면 건드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혼자서 지금 100명의 검찰과 윤 정부 자체와 내부에 있는 수박들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띄운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돌풍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될 리도 없겠지만 설마 무리수를 써서 구속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라앉을 수 있는 일회성의 삽잔의 태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타도 내지는 대국민들의 불만과 여기에 대한 합쳐진 행동들이 현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주말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관련 입장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으니까.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아니 뭐 경제도 뭐 법무부에서 하고 외교도 법무부에서 하고 안보도 법무부에서 하는데 이게 왜 검사 독재 정권이 아닙니까? 검사 출신 아니면 당 요직부터 국회의원부터 장관까지 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